오늘 인사명리 117화 시작하겠습니다. 한 10일 정도 영상을 못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올립니다. 저는 이 마이크 좋은 거 쓰거든요. 마이크 좋은 거 쓸 뿐만 아니라 음량도 최적화해서 세팅을 해놨는데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의 세팅은 그 이상의 최적화는 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제가 폰으로 들을 때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명쾌하게 잘 들리거든요.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들어보면 어쨌든 제가 보청기를 사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잘 안 들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일주론 이번에는 이제 을목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일주 해묘일성학부터 가보죠. 밑에 정인을 깔고 있습니다. 정인 하면 학문의 글자죠. 순수한 학문.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배우자 자리 정인이기 때문에 공부 대신 사랑받고자 하는 에너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따 보겠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될 거냐? 쉽진 않죠. 모든 것에는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길신, 뭐 사용신 초기에 나누면서 배우기도 하는데 그게 그냥 길한 건 계속 길하냐? 길한 것에는 장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에너지가 잔뜩 있다. 그런데 그걸 공부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허하겠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안 줘. 인정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공허하겠죠. 마음이 공허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어떤 딴짓을 하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학문해야 하는 이유, 학업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마음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정인이 곧 마음이죠. 일지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 그릇을 키워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에너지로만 쓰면 어,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불만이요. 이게 왜 불만이냐면 간섭한다고 불만합니다.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보면 내 밑에 엄마가 와 있는 형국이잖아요. 엄마가 사랑을 주긴 하는데 이게 희비운성적으로도 사지고 그렇다 보니 이게 엄마는 나한테 잘해준다고는 하는데 모친 같은 배우자도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나한테 흡족하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해수가 이 을목보다는 간목에게 유리한 공간이잖아요. 간목을 장생시키니까. 그러니까 을목은 같은 사랑을 줘도 예를 들어서 형제에 이제 갑이 있다 하면 갑은 제대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수가 간목에게 비록 편인이지만 장생 편인이라서 정인보다 훨씬 더 사랑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sun 간목, 해수에는 간목을 이렇게 품고 있고 간목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죠? 해매밀 삼합을 하는 간목, 인호술 삼합을 하는 을목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 겁재성이기 때문에 간목이 그런 질투심 이런 것이 생겨요. 사랑을 주면 내가 바라지도 않는 사랑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러고 또 사랑을 안 주면 그러니까 관심을 좀 끊고 내 일에 좀 열중하거나 그러면 왜 나한테 신경 안 쓰냐 그러고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이걸 사랑으로만 쓰면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공부는 이제 지식 플러스 지혜의 학문이에요. 마음그릇을 굉장히 키워야 한다. 그러면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장간에는 무갑임이 있네요. 간목이라고 하는 겁재가 있으니까 겁재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천간의 을목 입장에서 간목은 이제 등락의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을목에게 간목은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재. 그거 옳은 얘기 아닙니다. 겁재가 갖고 있는 이제 근원적인 뜻,
보다는 순화된 의미이긴 합니다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간목이다. 을목은 간목을 타고 발전하니까. 그런데 천간에 갑을목이 다 있다.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간목이 무조건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아니, 지지 입장에서 내 돈을 뺏어가는 인간이거나 그러면 좋지 않겠죠, 당연히. 내가 을미일주인데 갑오야. 그러면 갑이 열심히 오화로 상관 생제해서 내 돈을 키워줘.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나 부자 만들어주는 겁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밑에 지지고 볶고 충하고 형하고 이러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겁재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을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그릇이 충분히 넓은 사람의 경우 간목을 진심으로 편인장생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 활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겁재성을 나쁘게 뭐 투쟁심, 경쟁심, 질투심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타인을 잘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의뢰일주 문재인 대통령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활인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 겁재가 내 정제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 자리에 내 배우자 글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계속 작업해. 아 그런데도 호호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은 다 있다. 겁재성은 분명히 있다. 있는데 우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재물 털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이 갑이 천간에 드러났을 때 그 원국이 없더라도 대운, 세운에서 갑이 어떤 글자를 지지에 깔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해수와 어떤 조합을 이루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들이 달라집니다. 좋은 간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간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을의일주는 기본적으로 갑을 장생편인 장생 갑의 입장에서 갑을 겁재를 장생하려고 하는 그런 활인성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마음그릇을 크게 하면 이해심이 굉장히 넓을 수 있는 사람이죠.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타인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지식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월지에 인목이 있다. 해인합. 그래서 월지 겁재, 사회의 겁재들에게 내 지식과 사상을 나눠줘요. 그럼 내 지식과 사상이 내 노하우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는 걸 가르쳐주고 공유해주고 그러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전달이 돼서 같이 알고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수용해서 자기들이 세상에 써먹는다면 알린다면 나 이 사람한테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지식 내 지혜가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해주겠죠. 12운성으로는 사지입니다. 세병사묘는 항상 정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 육체성보다는 정신 쪽이다. 그렇다고 육체가 나쁘다, 부실하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 시대상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출신 아닙니까? 공부해야죠. 세병사면 공부해야 됩니다. 정신 강화, 공부. 예, 기획은 좀 전에 이제 그런 거죠. 해인 이러면 내가 열심히 기획해서 타인에게 주다. 연월에 인성이 없다면 기획자는 나다. 아이디어 가진 사람 나야. 이런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식상 입장에서 천간의 병정 입장에서 보면 해자 자해 이렇게 되니까 절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태지가 이 자리에서 힘을 전혀 못 쓰기 때문에 원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을 가르치고 조절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내가 인성이 있는데 사회에 여기에 식상이 사오가 있어. 그러면 내 지식으로 사회의 제자들 가르치다, 학생들 가르치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식상을 가르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이제 그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식상이 천간에 병정이 있는데 해수가 절태지를 만나니 내가 인성이 굉장히 또 강한 구조다 그러면 이 식상을 안 쓰는 못 쓰는 이제 그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꼭 그렇게 나쁘게 보면 절대 안 된다. 대세운이라는 게 있다. 원국 구조로 모든 것이 결판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서 이제 그런 사주들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절지다, 절퇴지에 놓였다.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한다. 공부만 하려고 한다. 인성에는 휴식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편히 쉬려고만 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쓰면 좋지 않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깔고 있으면 전체 구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부 많이 해서 도닦고 학위 많이 따고 특히 중년 일지니까 중년에 공부 많이 해서 공부하여 식상을 쓰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11신살 얘가 인호술 삼합을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을목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해자축, 겁재천 그래서 겁살이다. 뭔가를 뜯긴다. 이제 간목 겁재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투쟁성 이런 것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토를 다투니까 투기성도 있겠고 질투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음그릇을 키우는 에너지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장점과 단점이 다 글자에 포함되어 있다. 쉬려고만 하지 말라. 안 움직이고 생각만 하려고 하지 말라. 좀 움직여라. 배워서 움직이면 가르치는 사람 된다.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뭘 하려고는 안 해. 머릿속으로는 멍만금을 벌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 실력을 닦지 않으면 돈 많이 못 법니다. 절대로. 반드시 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녀 한번 볼까요? 이게 내가 정제라는 나의 와이프 글자가 있는데 배우자 글자가 있는데 갑이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런 속성이 당연히 나오겠죠. 다툰다. 내 와이프 될 사람 혹은 된 사람 다른 놈이 보고 있어. 이런 것이 있고 이 겉으로 십성을 보면 이제 정인이니까 배우자 자리에 그러니까 남자니까 남자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지금 들어와 있어. 그러면 배우자는 토 아닙니까? 여기에 진토 아니면 술토 이래야 이제 말이 되는데 을진, 을술 이런 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제가 들어오겠죠. 미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을 이루는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딱 들어와 있으면 그죠? 항상 그 글자 토만 보지 마시고 토의 입장에서는 사, 오가 마음이잖아요. 그죠? 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마음이 어때요? 아까 여기서 절대지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인자다. 배우자 자리엔 배우자가 있어야지 엄마가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하는 거고 엄마 같은 여자는 나이 많은 여자예요. 연상을 선호하는 그런 것도 있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항상 기본적인 의미 외에는 없다.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무관사주죠. 그다음에 갑술을해 이렇게 되니까 갑신의류 그래서 신유공망입니다. 관공망, 관성공망이다. 관성이 지지로 보면 이제 신금이 정관이잖아요. 근데 신의 천이 발생한다. 그런 단점이 있죠. 을목 입장에서는 이제 갑이라는 게 참 묘하죠. 겁재기도 하지만 또 나의 근이 돼줘요. 그래서 근이 신의 천을 통해서 이렇게 상하거나 하면 프라이 좋지 않죠.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 식상절대지니까 자식을 잘 낳아서 기르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다. 실제로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걸로 단편적으로 이 글자 하나로만 보면 안 되겠죠. 물상으로 보면 이게 연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이라는 게 꽃이기도 하고 나뭇잎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나뭇잎으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꽃의 물상으로 보면 이게 수련, 연꽃,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물에 피는 수련으로 보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의미들이 나오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어. 가을 호수에, 가을 냇물에. 그런데 그 물을 따라서 둥둥둥 바람에 실려서 여기저기 떠다녀요.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기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해라는 글자가 공부 글자인데 저쪽 연지하고 이어졌다. 해외에서 공부하다. 뭐 해자축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돼 있는데 혹은 자수가 있는데 또 신금이 있어 뭐 해자축 외에 신자진도 돼 있고 그럼 이제 수기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수기의 유동의 물상 때문에 많이 떠돌아다닌다. 어디에 정착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젊을 때는 방황을 하죠. 그래서 아예 방랑자, 요즘에는 유튜브 여행가들, 그런 것도 다 방랑벽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역마살 뭐 이런 건데, 부럽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빠니보틀 같은 경우 궁중파에도 진출했으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여행 유튜버들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보는 뭐 캐런맨, 뭐 곽튜브, 또 누구야 모칠러로 이렇게 각각의 재미들이 있죠. 해외 자주 못 나가고 그러면 근데 여행은 하고 싶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많이 못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다니는 어, 관광지보다 이렇게 나름의 칼라를 가지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긴 하는데 재미로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작가들은 내가 사랑한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쓰고 여행 유튜버들은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찍잖아요. 사실 사람들 만나서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힌다고는 하는데 사람들 좋아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좋아한다. 거의 뭐 대단한 뭐 인생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토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죠, 사실. 하여간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김어준 젊을 때의 배낭여행의 경험이 그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얘기했듯이 그리고 만약에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신영복 선생님, 고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더불어 숲은 꼭 읽어보세요. 전 세계에서 출간된 여행기 중에 저는 그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 문장력과 거기에 들어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정말 깊죠. 그렇게 위대한 인문학자를 이 정권은 뭐 다 지나고 22년 6개월 감옥에 계셨는데 가지고 빨갱이니 어쩌고 지랄을 하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정권이다. 한심하다. 이놈의 우리가 친일 정산이 안 돼서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이 한국 전쟁을 맞아서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수구 세력의 무기가 됨으로써 많은 국민이 세뇌되어서 우리의 이 통찰이 이 반도를 넘어가지 못하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모칠레로 같이 이렇게 차로 이렇게 유럽 대륙, 아프리카 이렇게 넘나들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대륙과 대륙은 차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배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되잖아요. 차로 지구를 다닐 수 있다. 생각을 좀 바꿔야죠, 우리가 진짜로. 너무 좀 암담한 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그래요. 공부 많이 하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하면서 많이 배운다. 그런 의미도 당연히 나오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기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도 거기에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에너지로 쓰면 그게 정인이 해야 될 본분 같은 겁니다. 수련으로 보면 이렇게 기분이 나빠 얘를 보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보면 기분 좋죠. 아름답잖아요. 그죠? 굉장히 우아하고 고귀한 느낌이 들고 그걸 고고하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항상 마음이기도 하고 그 마음그릇 동시에 정인에는 인내, 노력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공부 자체가 인내고 노력의 과정이죠. 순수한 마음 같은 거. 마음이 깊은데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그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강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겉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화 잘 안 내고 인성이 강하니 식상의 에너지가 조절되고 말이 적고 생각은 많고 깊고 이런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또 흑색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겠죠. 나쁘게 쓰면 음습한 뭐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겠고 또 비밀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쓸 수도 있겠고, 우울함, 우울증 이런 거 앓을 수도 있습니다. 화기가 없으면. 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 개묘개해 을의 정해 남자 사주고요. 임자 을의 병자 여자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냥 차근차근 보죠. 이 사람은 정인월에 태어났는데 편인이 이렇게 연월에 드러나 있고 연지에 이렇게 비견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국가 자리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어. 국가 자리, 해외 자리에서 튀어나와서 이 묘라는 비견이 나의 근이 되어주고요. 우리 얘도 먼저 이렇게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해수를 빨아들여서 개수를 머리 위에 딱 얹었네요. 세상에 드러나기로는 편인. 정인 공부 엄청 많이 해가지고 편인을 딱 올린 상황. 나도 그 공부 사회가 해수 공부하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이제 편인 공부한 사람이에요. 편인 받아들인 거예요. 양권 음권으로 보면 을목은 양권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입니다. 봄의 에너지, 봄을 폭발시킨 에너지가 개수거든요. 해 쭉쭉쭉 나이 들어서도 계속 공부하여 근데 묘하고 해묘미 삼합을 하죠. 비겁 삼합을 합니다. 그러니 국가 자리에서 나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월지에서 갑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건데 다 합을 해서 올라왔어. 아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무제사주니까 미토라는 돈을 버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그 미토돈 공업하는 미토돈에서 정화가 딱 튕겨 나왔어. 그러면 식신 쓴다. 아 겉으로 편인. 그래서 나 철학 공부 많이 해서 식신 가르치는 사람이야. 철학과 교수야. 근데 이제 이 신유 경신 이렇게 보면 관운이 대운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간여지동으로 들어왔죠. 을이라고 하는 것이 근도 여기 있고 비겁국이 있으니 뭐 신약 신강 굳이 따지지 마시고 근이 기본적으로 강한 사주고 금이 목이고 목이 금이라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게 무관사주잖아요. 그죠? 금생수, 수생목, 금이 결국은 목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관에 소속되어서 쭉 이렇게 활동하고 돈 벌고 이럴 때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거고 이 해수라고 하는 월주 전체로 보면 이제 개해라고 하는 어두운 학문의 세계죠. 거기에 내가 식신이라는 정화 이 많은 밤바다 하잖아. 밤바다 사방팔방 안개도 쫙 올라와 있고 밤바다에 등대처럼 내 말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나이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활동하면서 강의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임자 을의 병자. 이건 뒤바뀌었죠. 해수가 여기 있는데 해수가 임수로 올라가고 개수가 자수로 내려온 상태. 을이 자자라고 하는 편인 사회에서 태어나서 공부가 임자 양인간지로 굉장히 여기도 간여지동으로 굉장히 강한데 다른 게 얘는 근이 없죠. 연월에 근이 없습니다. 을해 해중 간목이 유일한 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병화를 쓴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정화가 근이 없어요. 아, 근이 없는 거 뭐하러 써요? 쓸 수 없어요. 다 이게 예를 들면 뭡니까? 식신이 일종의 도식이죠. 이게 편인에 완전히 근이 엄청 강한 사회의 편인이 내 식신, 내 활동을 도식시켜요. 나 말 못하게 해요. 돈벌이 못하게 해요. 활동 못하게 해요. 쓸모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회에서 내 이 정화를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잘 쓰겠냐고요. 이 사회가 얼마나 얘를 가치 있게 보겠냐고요.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여기에 방사해서 정화를 키우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이것도 자자라고 하는 굉장히 어둡고 차갑고 추운 그런 계절의 병화가 내가 얼마나 그죠? 소중하겠어요. 내 활동이, 내 상관적 재능이. 얘도 관에 소속되어서 무관사주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죠. 관인상생 열심히 받아서 학교에 말 잘 듣고 관에서 돈 벌어야겠죠. 회사에서 월급 받아야겠죠. 그런데 기본이 뭐예요? 인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돼요. 해자 여기 있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정인적 생각이고 편인적 생각, 편인적 생각은 이제 몽상, 상상 뭐 이렇게까지 쭉 가는 거죠.
그죠? 여기 또 무죄사주니까 근데 요럴 때 재성이 들어오고 그러면 얘도 제극인이 되어서 편인재화되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돈 되는 그런 글들로 바뀌게 되고 이 임자는 사회에 있는 인성들이니 엄청난 책을 읽고 사회의 많은 이야깃거리들, 책들 읽고 그죠? 그것을 내 것과 합하여 더욱더 키우고 그것에 기초하여 쓰는 거죠. 써. 글쟁이, 작가 이런 쪽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색채로 써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되면 근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글을 많이 쓰게 돼요. 이런 많은 지식, 머릿속에 많은 걸 채울 때 이렇게 강한 근을 만난 얘들을 생각하고 쓰다, 글감 가지고 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관. 이게 이제 강사도 되죠, 당연히. 상관은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잘못 배우신 분들은 이게 공적, 이게 사적 이런 영역인지 모르고 혹은 알더라도 해석을 잘못하여 이건 내가 사회에서 쓰는 거고 이것은 사적으로 공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쓰는 거라서 이런 상관은 가치가 없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 작가예요. 그렇게 하찮게 이 시주를 보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진짜 무기 같은 거예요. 그게 이 40대부터 쫙 내가 이 능력을 상관적으로 식신적으로 마구마구마구 발휘하면서 살아가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세상에 드러나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공부를 통할 때 그런 이야기거리를 내가 품고 있을 때 여기도 관에 있어야 금생수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관에 벗어나서 혼자 뭔가를 하려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관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인정받고 그런 에너지다. 비슷한 사주죠. 여기 국가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국립대학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철학 강의한다. 그것만 하냐? 다른 거 당연히 다 돼요. 식신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조합 20대 거의 직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럴 때 보면 이제 신해천 뭐 묘신귀문 이러면서 금극목 조합이 또 이루어지죠. 그걸 얼마든지 내가 다른 쪽에 금극목 조합으로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활인 뭐 이런 쪽으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인성월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걸 이제 물상으로 쓴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상으로 쓴다. 물상으로 쓴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주는 폭발적으로 실력이 성장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거 다 물로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문서 더미도 해석해 보시고요. 그러면 또 다른 직업성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꼭 한번 하나씩 담으려고 해요. 주역의 택화역계를 보면 상륙, 군자표변, 소인형면, 정용거정길 이런 이제 상륙효사의 택화역과 상륙효사가 이렇습니다. 군자라면 표변하고 소인이라면 흉면 하는데 정흉 무리에서 나아가면 흉하고 바르게 거하면 길할 것이다. 군자 표변 이 구호를 보면 여기 이제 대인 호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의 자리 같은 군주의 자리 호변 호랑이가 털갈이 하는 것처럼 그 급이 하나 낮은 거예요. 이 표범의 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기가 확 돌겠죠. 군자는 근원적으로 완전히 묵은 털을 싹 버리고 새로운 털갈이를 하듯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혁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려면 우리가 명리를 배우려고 해도 내가 명리 배운 게 지금 7년이고 그런데 용신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고 나는 배웠어. 못 버려. 그럼 표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제 조후용신, 억부용신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물어보시고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뭐 해요 등등 그런 분들이 10년간 계속 초보 활동만 하는 거예요. 하다 멈추다 하다 멈추다. 근데 결국은 배울 운명이기 때문에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다가 결국엔 상중턱에 올라가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그런 식으로는 완전히 명리를 배우기 이전에 나와 깨달은 이후의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표변 못 한다는 거죠. 표범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소위는 혁명 얼굴을 바꿀 뿐이라는 거죠. 성형수술만 드립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굴 교원 영색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다. 명리 좀 배웠어. 뭐 했어. 스스로 말은 할 수 있죠. 진심으로 완전히 마음이 바뀌려면 표변, 군자 표변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혁신하려면 그 정도의 공부는 필수다. 어중간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중간하게 배웠다는 것 때문에 가오만 좀 올라갈 수 있죠. 좋지 않다. 지난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안 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실까봐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 제가 이제 제자들 정상에 오르면, 명리적 정상이죠. 오르면 이제 중장기 투자법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중장기 투자법은 9강이면 돼요. 9강. 딱 9번만 2시간씩 가르치면 끝! 그러면 중장기 투자 수익률이 작냐? 천만의 말씀. 월봉, 주봉 보기 딱 가르쳐 드리면 그게 쉬워서 9강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많이 공부해서 깨달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해요. 어렵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뭐 20년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 것은 저는 일봉 투자만 하기 때문에 갈 자리 딱 잡고 상한가 가고 달리면 내버려 두고 가다가 막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당일날 상한가 들어가려다 말다 던지고 나와버리고 그러면 조정이 일어나니까 조정이 또 이쁘면 그 다음 또 들어가든가. 최근에 보면 인성정보 이런 것들 이틀 전 인성정보 그런 자리는 왜 달릴 자리냐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100% 무조건 그렇게 뜨는 거냐? 쉴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나. 근데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분산 투자 한 서너 종목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날 딱 초가창 보면서 딱딱딱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조금 얘는 호가창도 너무 완벽하고 아침부터 힘이 강해. 그럼 한 3, 4% 올랐을 때 살짝 이럴 때 얘는 오늘 가는 거 확실해. 그런 감을 잡고 거기에 또 체결강도라는 거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자금을 조금 더 세게 배팅하거나. 근데 근본적으로는 욕심낼 필요 없이 딱 골라놓은 종목에 아침에 시가도 훌륭하고 호가창도 단단하고 그러면 골고루 땅땅땅땅 이렇게 배팅해놓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럼 어떤 건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어떤 것은 얘는 오버나이트 해도 되겠네. 그래서 저는 길게 안 둡니다. 그냥 당일 정리하거나 길어봐야 하루 이틀 2, 3일 이 정도 안에 다 정리하고 새로 발굴하고. 왜냐면 발굴하는 법은 제가 못 가르쳐 드려요. 이런 영상에서는 발굴하는 거 10분이면 됩니다. 저에게는 딱 있어요. 그 법이. 이런 종목을 보면 이렇게 241선 뚫고 지겹게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겹죠. 이런 것들.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갖고 여기서 눌림목 신호를 줬고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타이밍인데 세게 안 갔어요. 여기서 상한가 빵 치는 자리거든요. 보통은. 세게 가는 애들은. 근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세력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제 지루하게 땡기기 전에 지루하게 시간을 많이 끌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걔들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익 실현 해놓고 다시 여기서 손절 물량, 손절이란 건 여기서 물린 개미들 나가고 새로운 개미들 받고 이러면서 손바뀜을 일으키고 자기들도 부족한 거 조금씩 더 사고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월봉을 보면 여기 쫙 그어보면 쓰리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와서 이때 거래량을 빵 터뜨리고 마지막 이평선까지 다 뚫은 후에 그러면 마지막 이평선 여기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저항선 뚫어놓으면 지지선 지지선에 지지받으면서 달리겠다 그런 의미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마지막 이평선 뚫어놓고 1, 2, 3 3주 동안 같은 자리에서 1, 2, 3 거래량을 팍팍 줄이면서 이게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3주 동안에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눌림목에서 딱 올랐던 인성정보 3주 쉬고 땅 똑같은 패턴이에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거래량 찔끔해서 이만큼 올려놓고 밀고 다시 땅 땡겨놓고서 밀고 거래량 팍 줄여놓고 옆에서 지금 3일 쉬고 있는데 이거 월주봉은 알아 체크하시고요. 일봉 투자할 때는 월주봉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땡기고 상한가 가면 두고 조금 더 가거나 상한가 다음날 흔들 때 던져버리거나 상한가 가려다 말면 던져버리거나 이익 실현하면 그만이다. 이런 투자법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렇게 해서 상 랠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래량 처음에 이렇게 터질 때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말아서 하시고 그런 것도 기법 중에 있는데 그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어떤 애는 이렇게 해서 상으로 계속 달리고 떠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가는 척하고 또 옆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또 끄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눌림목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눌림목에서 이렇게 오르고 상한가 못 가고 계속 윗골이 길고 전고점을 결국 못 넘었죠. 거래량 계속 터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거래량 쭉 줄이면서 빼고 이런 신호 이런 자리에 이런 데가 딱 당길 자리인데 한 10% 조금 미만 9%대 살짝 움직여 놓고 그냥 장중에 놀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승하려다가 삐꾸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세우면 얼마든지 얘들은 아주 눈꽃만큼 작아지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 거래량과 이런 모양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은 좋은 이유가 상승하면 물론 패턴을 알아야 돼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땅! 근데 거꾸로 가면 손절을 하든가 얘는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갈 거야. 그냥 월주봉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손절은 뭐 2%에서 끊든 3%에서 끊든 아니면 21선 하회할 때 끊든 그리고 다시 모양을 보겠다. 이것이든 알아서 하는 거고 다 기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주식도 알미라는 거죠. 알미 우선이다. 명리도 알미 우선이에요. 주식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알미 우선이에요. 알아야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은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 제가 저만의 기법의 핵심은 이 중장기 투자는 가르쳐드려도 그거는 못 가르쳐드려요. 왜냐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고 그거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매일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겠죠? 큰 흐름을 보는 것. 근데 아무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저한테 명리 배우시고 반드시 그런 분들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 장단점을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언제 투자하면 돈을 벌지를 알아야 되고 그 돈을 어떻게 또 공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절대 돈을 벌지 않겠다. 실력으로 벌겠다. 이런 것까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명리가 기반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자리는 모양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공략 종목 중에 하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도 최근에 이제 뭐 제일바이오 등등등 이런 애들하고 움직였고 그런데 이렇게 쭉 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보통 이런 데 이제 물리죠. 개미들은 막 따라가니까 여기 따라간 분들은 여기서 이익 실현하거나 그런데 혹은 더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손실 나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이제 장기 투자는 중간에 발생하는 손실은 손실로 보면 안 된다. 팔지 않는 이상 손실이 아니죠. 그래서 월봉 투자, 이 주봉 투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실과 이익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달라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흘러내리죠. 디리리리리리 디리리 가만히 주고 있었는데 디리리 흘러내리면 돌아버리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모양에서 땅 해서 꺾어버리면 땅 거래량 땅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봉에서 거의 눌림목 모양이 그냥 나와버리죠. 왜냐면 그게 흘러내렸으니까 주봉에서도 장대 양봉 하나 나올 테고 음봉으로 쭉 거래량 주면 흘러내리는 모양 주봉 눌림목이 된다. 땅 이렇게 된다. 근데 잡았는데 땅 이렇게 안 하고 계속 흘러내린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한 주 더 쉴 거야 하면서 아예 241선까지
내려오는 그 다음에 반드시 반등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질러버리면, 왜냐면 여기서 더 싸게 잡으려다가 여기서 꺾어버리면 더 비싸게 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여기도 이제 제가 추천해서 1200원대 갖고 계신 분들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보통 옛날 급등주면 이렇게 상하고 음봉 흔들고 또 상가고 쫙 올랐다 끝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진짜 시간을 많이 끌긴 끈다. 이렇게 해서 또 눌림목 이렇게 올랐고, 이렇게 해서 다시 21선 파고 있죠. 이렇게 해서 11선 타고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5일선 위에서 조정도 하고 땡겨놓고 조정하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꺾어가지고 일종의 이중 눌림목 만들면서 거래량 줄여서 여기 21선에서 딱 십자봉으로 파고 있다. 그럼 이런 자리는 이제 다시 딱 땡기면서 정고점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이런 종목에서 바로 안 당기고 이렇게 해서 또 음봉으로 나오고 그런다. 그럴 땐 손절을 치거나 이렇게 돌아갈 때 다시 타거나,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 알고 깨달아야 된다. 명리도 배워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과정은 그냥 엄청 책을 본다든가 기초부터 죽어라고 막 판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용신 공부하고 격국 공부하고 너무 뭐 달달달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는 건지를 아예 제대로 깨우친 다음에 전체를 보고, 헬리콥터 타고 명리산을 한 바퀴 딱 보고, 아, 길이 저쪽에 있었네, 정상의 모양은 이런 거네, 이렇게 조감하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제대로 정도를 걸어서 명리산을 올라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헬리콥터 타고 조망하는 과정 없이 밑에서 풀부터 쫙 보고 올라가니까 이게 도라지인지 산삼인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태반이다. 깨달음에 도달하기 어렵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리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초보인데 제대로 가르쳐 드려도,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제대로 설명해 드려도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어려운 것을 내가 꾸준히 공부하면서, 왜냐면 공부할 거리가 넘치는데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 그러다 보면 깨달음의 순간들이 탁탁탁탁탁 와요. 그 재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를 때는 좀 재미가 없거든요. 여자들 야구 보는데 재미없거든. 근데 야구를 알고 나면 재밌잖아요. 모르고서 보면 뭔 재미가 있어. TV에 투수하고 포수하고 타자 빵망이 들고 서 있는데 변화도 없고. 하지만 알면 엄청나게 재밌는 거죠. 그런 거예요. 명리를 배울 터득할 숙명을 가지신 분들은 제대로 배워서 깨달음에 올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련이 남고 나중에 한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